자, 이 무수단 미사일의 위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무수단 미사일은 이제 사거리가 약 3,000 내지 4,000km. 네. 그러니까 뭐 미국까지 가려면 이제 10,000km가 넘어야 되고 네. 이것은 이제 우리 한반도를 폐쇄하는 건 물론이고 일본 열도도 약간 폐쇄할 수 있고 특히는 이제 괌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 네. 북한은 상당히 그 괌을 타겟으로 삼는 게 거기 이제 B2라든지 이런 전략기들이 많이 와 있는 점을 북한이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무수단 미사일 이것을 이제 고정된 발사대에서 발사하면 뭐 큰 문제가 없이 사전 탐지가 가능하지만 이동 발사대에 실어서 불의 장소에서 발사할 경우 거의 이제 대책이 없다. 우리의 뭐 킬체인이나 MD 체계로는 좀 막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예. 오늘 이제 북한이 발사한 것은 실패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만간 다시 발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뭐 실패라고 하겠지만은 지금 호도반도에 TEL을 2세대 가량 전개했고요. 지금 예측한 건데 TEL이라는 거는 이동식 발사대 터미널 얘기하는 거죠? 이레킹 예. 론치라는 이제 영어의 준말을 해서 이제 군 당국에서는 TEL이라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예.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5차 핵실험이라든가 무수단호공 KN-5에 여러 가지 아니면은 동시다발적인 군사도발을 감행을 함으로써 어떤 당대를 앞두고 축포 성격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 대한 위력시 이런 개연성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네. 자, 오늘이 북한의 태양절이고요. 다음 달에는 7차 당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미사일 발사는 물론이고 핵실험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계속 제기돼 왔었는데요. 핵실험 가능성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죠? 네, 충분히 남아 있고 지금 길쭉은 풍계에서 그런 징후들이 발견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이제 그 대형 차량보다는 소형 차량이 이동이 많아졌다. 이것은 이제 뭔가 이제 그 모든 기술적 준비가 끝나고 뭔가 측정 결과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소형 차량이 갱도까지 이제 들락날락하는 게 많이 탐지가 됐는데 네. 북한이 7차 당대회 전에 반드시 5차 핵실험이든 뭐든 하나 성과를 내놔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것은 지난 1월 6일에 실시한 제4차 핵실험이 자신들은 수소폭탄이라고 공언하지만 아무도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았고 예. 중폭 핵분열탄으로 결론이 미국 CRS 의회 조사국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정은은 7차 당대회 3천여 명의 대표들을 평양에 불러놓고 나름대로 빵빠레를 울리려고 하는데 뭐 경제 성과, 뭐 문화 성과 아무것도 없고 오직 수소폭탄을 가졌다. 이거 하나만 지금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정은의 무리는 아마 곧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또 말씀하신 그런 성과에 대한 부담 때문에 5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좀 더 강력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진 않을까 이런 예측도 있던데요. 어떻게 그렇죠. 보시나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파키스탄 모델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파키스탄 사례를 보면 파키스탄이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지금의 국제사가 제재를 하는 지금 북한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부토 총리가 98년 5월 말이죠. 이틀 동안 3일 동안 핵실험을 3번이나 해봤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경악스러워서 결국은 파키스탄으로 하여금 핵 보유국을 묵인하게끔 네. 따라서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하면 북한의 이번 목적도 사실상 묵인하게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뉴클리어 케이퍼블 컨트리라고 하는데 네. 이 상황으로 유도를 하게끔 핵 보유국 지위를 받겠다. 공식이든 아니든 이런 상황을 해서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적하에 굉장히 강력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뭐 네. 핵실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핵 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 김 박사님 말씀대로 파키스탄의 경우도 5차 핵실험까지 마치고는 핵보유 국가로 어떻게 보면 공인받은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도 아마 그런 로드맵을 이제 노리고 이번 7차 당대회 전에 5차례 핵실험을 하고 우리는 핵보유 국가다. 이것을 아마 노동당 강령이나 규약에 새로 삽입하려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무리수가 따르겠지만 이제 뭐 제재라는 것은 북한도 이제 어느 정도 제재 받을 만큼 받았고 또 이판사판이라는 식의 단계까지 네. 와 있기 때문에 뭐 유엔 안보리 제재라든지 이런 걸 의식할 단계는 넘어섰다. 이런 네. 측면에서 북한의 무리는 아마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시점에서의 북한의 이런 도발 가능성, 도발이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그 태양절이나 이런 그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의 의도가 더 큰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노동당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의 모든 재화라든가 물자를 다 평양으로 끌어모아서 뭐 최근에 뭐 72층짜리 고층 건물이라든가 건설자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걸 딱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역설적으로 구도가 유엔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평양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근거는 끊어졌거든요. 네. 그럴수록 이 내부 평양 당국에서는 내부 밀집도를 높이기 위해서 돌입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한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너희들 우리로 하여금 국제사회가 협상 테이블을 하든가 지금 아니면 5차 핵실험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다면 그 다음에는 모라토리엄 선언할 개연성도 굉장히 커 보이고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목적을 다 평양 당국에서 노리고 이런 무리수를 감행한다고 보는데 그런데 4월 당대회 이전에 이번 달 4월 25일이 인민군 창건일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 외무상이 그 이전에 이수용 외무상이 유엔이 발표했죠. 지난주 파리 이 기후변화 협약 서명을 해서 뉴욕에 가기로 돼 있어요. 네. 거기면 그러면은 우리는 환경부 장관이 가지만 미국은 미 국무장관이 온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제재에 따른 평화 논의를 해보자고 얘기를 하겠죠. 이런 변수들이 있지만은 미국이 어떻게 여해에 따오느냐에 따라서 도발 강도를 급을 얼마나 낮추냐 높이냐 이게 차이가 좀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네. 자,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다음 달 초에 있는 당대회가 어떤 계기가 될 것으로 이렇게 많이들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당대회가 대체 어떤 행사이길래 이렇게 북한의 움직임과 연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당대회는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북한의 최고 지도기관이다. 그러니까 당대회가 있고 그 중간에는 이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지배한다. 그래서 북한 지배의 최고 수단, 최고 기구가 노동당 대회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김정일은 80년 6차 당대회 이후에 한 37년 동안, 36년 동안 36년 이죠? 당대회를 예. 한 번도 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열을 만한 아젠다가 없으니까 못 열었다는 얘기니까 북한 사회는 스탑돼 있었거나 혹은 뒤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나 김정은이 지금 무리하게 아무런 성과도 없이 당대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시대에 맞는 말하자면 선언도 하고 이데올로기도 필요하고 그 당대회에서 이데올로기나 경제 노선이나 이걸 내놔야 되기 때문에 또 지도부도 대폭 물갈이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당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당대회는 지금 진행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만 5월 7일로 지금 예측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볼 때 그 당대회에서 내놓을 수 있는 성과, 사업 보고 이런 데는 뭐 경제나 이런 걸 전무하고 결국 저는 5차 핵실험이나 이제 그 핵건설, 핵경제 병진 노선을 아마 주로 들고 나올 텐데 최근에 북한이 또 커뮤니즘, 이 공산주의를 거두어들였다가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것은 아마 우리 예측으로는 중국 공산당이 지금 정치는 일당 독재, 경제는 시장 자본주의 아닙니까? 네. 김정은도 뭔가 그런 걸 좀 따르려고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예측도 해봅니다만 북한의 어떤 사회 구조나 하부 구조는 그렇게 또 단숨에 넘어가기에는 너무 불충분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7차 당대회를 통해서 북한이 어떤 선언을 내놓거나 어떤 변화를 기대하거나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 나름대로 김정은도 뭔가 계산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국제사회에 아주 강한 압력, 돈줄 제기, 그러니까 뭔가 여력이 있을 때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제스처가 필요하지만 그렇게 여력을 부릴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는 그런 불충분 조건이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성격을 볼 때는 이게 행태론적으로 예측 불허아닙니까? 네. 그래서 뭔가 중국식 개혁 개방 이런 걸 또 단숨에 선언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북한에서 그것을 따를 만하고 또 이행할 만한 이런 조건들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당대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올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형식적인 거는 뭐 하겠습니다만 네. 중국식 사회주의를 따른다라는 거는 저는 좀 안 박사님하고 견해를 달리하는데 그 이유 중에 그러니까 할아버지인 김일성, 아버지인 김정일도 중국식 사회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학에서 하나는 공산주의 할 때 독재자의 딜레마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필요성은 압니다. 그러면서 그 외부 요인이 흡수되는 순간 그 정권은 무너지는 거를 독재자의 딜레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과거 장쩌민 시대 때 김정일로 하여금 중국식 사회주의를 따르라고 많은 촉구를 했고 김정일 스스로가 상해 푸동지구 가서 천지가 개벽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수용을 못하는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지는데 역시 김정은도 역시 서방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부 또 골치 아픈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쉽사리 중국식 사회주의 형태의 개혁 개방을 하겠다라는 거는 좀 아직 이르지 않느냐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네.
자, 북한에 대한 안보리의 제재가 내려진 게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은 3월 3일이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 이제 그 제재 수단이 아주 가장 강력하게 내려졌다고 이렇게 보통 평가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도 그것을 실제로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북한도 느끼고 있고 또 그 현상적으로 지금 뭐 해외 나가 있던 여정분들이 탈출을 하고 또 해식당들이 연이어 문을 닫고 부도를 내고 이것이 결국 제재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네. 부인할 수 없는 제재의 결과인데 과연 그런 환경에서 지금 7차 당대회를 열기 때문에 김정은에게는 거의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지 않다. 즉 아까 뭐 우리 김 박사님 좀 반대론이지만 저도 북한의 조건을 볼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결국 김정은의 선택은 그것이 아니면 망하는 길이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뭔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지 않겠냐 이런 가느다란 희망을 가져보지만 제재에 대한 압박이 도발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제재에서 이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이수영 역시 뉴욕을 찾아가는 것도 뭔가 미국에 대해서 뭐 항복이나 무슨 굴복의 도장을 찍으러 가는 건 아니겠지만 네. 이제 제재에서 더 이상 목졸림이 심화되니까 좀 풀어달라. 뭔가 네. 좀 대안을 하고 협상하자. 이런 탈출구를 찾으려고 이수영이 저렇게 노구를 이끌고 나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결국 7차 당대회에서 뭔가 좀 바뀌어진 노선으로 나와야 되겠지만 북한의 또 여력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충분하다. 이런 점이 존재합니다. 일단 도발이 그런 식의 어떤 그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닐까요? 다른 신호를 탈출구로 보냈는데 보내는. 좀 그 아버지 김정일 때는 좀 일관성이 있었어요. 미국하고 협상할 때면 30일 동안 어떤 선전 매체를 통해서 대미 비난 방송이라는 언급을 단 한 채를 하는데 지금은 좀 좌충우동이 흐르지 않냐라는 게 싶어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한미 군사연습을 시작할 때 3월 한 달 동안 북한이 뭐 3월 9일 날 방사포를 쏘니까 오늘까지 잇따른 이른바 전략 무기들을 공개를 하면서 그다음에 워싱턴 불바다론, 뭐 서울 불바다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수용을 보내서 하겠다. 네. 그런데 한미는 이미 북한의 신호는 다 보냈거든요. 네. 비핵화에 나서라. 그러면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북한을 쉽게 못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죠. 이 네. 부분인데 그러면서도 또 이 외무상을 보낸다. 좀 결이 안 맞는 부분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버지 때와는 좀 아버지의 외교 전략보다는 아들인 김정은이 좀 좌충우돌이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네. 네. 자, 오늘 북한의 태양절이고요. 다음 달에 당 대회가 예상이 돼 있는 가운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지만은 실패한 것으로 네.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자, 북한의 움직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그리고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